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제넥신입니다. 이제 제넥신 갖고 계신 분이 이건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선 사고 또 사고. 근데 이제 이게 이분 또 이제 아는 언니가 나와요. 아는 언니. 뭐 하긴 주식을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시는 분이 주식을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고, 너도 한번 해봐. 요즘 주식장 좋아. 나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얘기 듣고선 이제 합니다. 그래? 그럼 뭐 사? 이거 사. 나 이거 갖고 돈 벌었어. 근데 보세요. 이 항상 오른 주식을 가지고 그때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올랐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올랐으니까 돈을 벌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는 종목이 이제 오른 그 종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올랐을 때는 각종 좋은 얘기는 올랐을 때는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떨어질 때는 별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고점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물타기 하라 그러고, 아직 재료가 좋으니까 더 가져가라 그러고. 그 이제 보면 이제 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11만 5천 원에 사셨대요. 이쯤 되네요. 11만 5천 원에 비중이 40%예요. 거의 절반가량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다. 물론 11만 5천 원까지 한 번씩 반등이 온 적은 있어요. 근데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잘 보고 있다가 팔지 못하면 또 팔지를 못하죠. 또 올라갈 때잖아요. 그 수익이 조금 났을 경우도 있었네요. 보니까. 수익이 조금 났을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아유 이제 올라갈라나 보다. 좋다고 하니까 이제 올라갈라나 보다. 그래요. 이제 올라갈라나 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물리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절대 고수라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물리는 경우가 어떻게 한 종목도 미스를 안 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신도 그렇게 못해요. 신과 함께 영화를 보세요. 거기서도 신도 주식을 사놓고선 맨날 안 올라가지고 언제 올라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 열이면 10종목을 다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근데 10종목 뭐 다 맞출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맞출 때도 있지만 안 맞출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물려서 제발 올라와라 그러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본전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발 본전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더 가든 말든. 분명히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건 본인이 잘못을 했건 아니면 갑작스럽게 글로벌적으로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미국에 무슨 테러가 났어. 미국에서 갑자기 뭔 일이 뻥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 금융권에 악영향을 줘가지고 확 떨어져. 갑자기 코로나가 툭 튀어나왔어. 코로나가 세상에 이런 게 나올지 100년에 한 번 나오는지 1000년에 한 번 나오는지 이런 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이런 거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겪어보는 일이 생겨서 빡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일어나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내가 운이 없었구나. 이 좋은 종목이니까 좀 있으면 또 한번 올라오겠지.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마음 먹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나중에 더 갈지언정 일단 매도입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참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에요. 수익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거라고 믿음을 굳게 갖고 본인 혼자만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 오고 떨어져요. 희한하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간 기간이 얼만데, 이걸 떨어진 거를 내가 견뎌내고 마음 아픈 거를 다 참고 견뎌내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또 매도를 안 합니다. 본전 심리가 안 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빠져요. 100% 빠집니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물려 있다가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렸어. 사자마자 떨어지네. 근데 한번 딱 왔어. 이제 올라나? 뭐다. 또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올라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파니까 그 후에도 팔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줍니다. 몇 번씩 줍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못 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질질질질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 제넥신은요 차트 갖고선 설명이 안 돼요. 이미 역배열로 그냥 거래량 없이 이제 줄줄줄줄줄줄 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제넥신이 백신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신에 대한 성공이 됐다. 국내에서 이 제넥신이 이제 이 백신,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인데,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성공을 했다. 백신이 이제 뭐 임상 2상에 들어갔다, 3상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차트를 서서히 돌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양은 전혀 없고요. 자, 지금은 워낙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없어서 여기서 판다기보다는 좀 임상이 또 좋은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한 번씩 반짝하고 뿅 하고 올라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요 상한가가 한 3방 나와야 돼요. 어렵죠 그렇게 나오기가.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위에 첩첩산중이에요. 이평선도 첩첩산중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도 많으니까 또 홀랑 다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줄여서 다른 종목 사고, 또 조금 더 반등 나오면 또 줄여서 다른 종목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서 손실 난 것만큼 만회를 하면서 원금을 회복하는 그런 원금 회복 전략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도긴 매도인데 반등이 조금 살짝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 나올 때에 얼른 팔고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금호 타이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6월 달에 금호 타이어를 7,7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7,700원이면 또 이제 봐요. 여기네. 항상 그림을 딱 그려놓고선 딱 보면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가 봐도 우와 제일 꼭대기에서 샀네, 이 딱 눈에 보이죠. 물론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더 가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사셨을 거고. 그런데 사실 고점이죠. 왜냐면 1차 2차 시세까지 다 나왔어요. 물론 이제 3차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테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호타이어는 개별적인 호재로 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쭉 받고 반등도 별로 없고 다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차례가 됐어요. 예, 뭐 여기서 이제 더 크게 밀릴 부분은 이제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엔벨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닿죠. 엔벨롭에서 세 번째 정도 닿으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호타이어는 물론 뭐 내일부터 당장 막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이제 더 하방 경직성을 띠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60일선 정도가 이렇게 또 올라오면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물론 여기서 지금 7,700원까지 간다. 글쎄요, 이거는 당장 어떻게 간다는 말은 못 드려요. 지금 그럴 만한 모멘텀이나 자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지금 외국인이 지금 그나마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반등은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이제 좀 반등을 한번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익시스템이요. 선익시스템이 지금 보시면은 32,100원이요. 자, 여기에요. 32,000원 부분이 32,100원 이 최꼭대기에서 이날 사셨는데 그럼 아예 그냥 제일 꼭대기 이날. 그렇죠. 지금 꼭대기 샀기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선익시스템이 사실 대장이었는데 야, 이 종목이요. 지금 보시면요. 대장은 맞았는데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난 여름부터 출발을 해서 급등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선익시스템은 1월 달부터 상한가를 치면서 이때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한가로 출발했던 가격이 7,000원대였어요. 7,000원대에서 이 32,000원 부분까지 거의 한 5배 가량이 지금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5배 가량이 올랐고 파동상으로 봐도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선익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반등은 한 번씩은 줘요. 그럴 때에 다른 메타버스도 후발주자들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익시스템이 물론 좋은 회사고 이 메타버스 처음에 초기 대장주로서 이제 잘 나갔던 모습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좀 조정권으로 한참 들어왔어요. 이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이날 역배열로 쭉 떨어지고 있다가 반짝하고선 121선 반등 중에서 한번 뿅 치잖아요. 이날 다 팔았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쭉 떨어지다가 반등을 주는 자리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또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또 엔벨롭 부분까지 또 와서 이런 부분에서 또 기술적 반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32,800원 최고점까지는 단기간에 힘들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살짝 반등을 한번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 번씩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반짝이다. 이런 반짝이 이제 지난번에 한 번씩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의 반짝이 한번 이렇게 뿅 나와주게 되면은 요때를 이용해서 팔아라 이겁니다. 비중을 좀 축소해라. 그리고선 메타버스도 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꺾였기 때문에 올라도 이렇게 하루짜리 반짝짜리가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도 지난번처럼 추세를 타고 가기는 어렵다. 왜냐 이때는 정배열이었고 이때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와중에 반짝 반등, 떨어지는 와중에 반짝 반등 정도. 반짝 반등이 나오는 날은 꼭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익 시스템도 항상 이제 좀 이 최고점 요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다음번에는 이제 이러지 않으면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45,000원에 갖고 계시는데 45,000원이면은 여기네요. 이 종목도 지난 이 만원짜리가 이 5만원, 6만원까지 올라가요. 5배, 6배까지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거를 이제 아마 꼭대기에서 사신 거예요. 45,000원에 사셨다가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 아니면 이제 이 수익 나고 떨어질 때 사셨는지 올라가기 전에 사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또 이때도 고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때는 수익이 만약에 앞에 샀다 그러면은 수익이 분명히 크게 한번 났어요. 근데 이 수익에 이제 잘 몰라서 못 팔았다고 한다면은 참 아깝죠.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45,000원권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올라가겠거니 하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9월 말부터 지수가 무너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냥 계속 그냥 주야장창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진도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 종목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진이 모멘텀은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이진은 기술적인 반등 그것만 우리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이진이 이 mRNA 관련주죠. mRNA. 그러니까 이제 이 mRNA 백신 관련주예요. 백신. 이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모멘텀이 이제 끝났다. 이미 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그거를 다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백신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진 같은 경우도 물론 또 이제 이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멋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 과대 낙폭한 거에 대해서 반등 정도로 반등 정도로만 보고 반등이 살짝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시 얘가 여기서 쫙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백신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 종목이 절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패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가의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서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내리게 된다. 그렇지만 또 그 과대 낙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나올 때가 또 한번 매도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몇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간 관계상 또 못다한 종목들 또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구할 때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에 종목명 매수가하고 또 이제 사연
이런 것 등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또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